전국 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존경하는 양분남 위원님께도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헌법 1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을 가장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절차가 바로 선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선거권, 참정권은 절대로 훼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 부족 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정말로 선관위의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최대 중차대한 참사입니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가 장시간 중단되고 지연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투표권 행사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여 대의민주주의가 직접 작동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투표권 행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 이것은 선거관리의 이 최대 실패이자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이자 또 무능 그 자체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참정권 훼손 사태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누구 책임인지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건 아닌지 계속 묻고 계십니다. 우리 국회는 국민적인 질문에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 답변은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진실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이번 사태 발생 원인부터 차후 수습과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는 공평하게 위원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원활하고 또 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기존 특별위원회 관례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위원님과 국민의힘 서범수 위원님을 각각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윤건영 위원님과 서범수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위원 선임되신 두 분의 이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건영. 예, 평소에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데. 예, 9월의 윤건영입니다. 우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에 온전히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찾아내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간사로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함께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한 제도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범수 간사님.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서범수 의원입니다.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을 비롯해서 선관위의 무책임, 그다음에 무능력, 그리고 불성실 등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앞으로 또 이런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성역 없이 한계를 두지 않고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만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상희 의원님을 잘 모시고 우리 윤건정 간사님과 잘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성과를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 간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국정조사 첫 회의이므로 의원님 좌석 순서에 따라 오른쪽부터 교차 순서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희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은 김은혜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경기도 분당을 김은혜 국회의원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정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6월 3일 밤에 송파구 잠시 7동 제2투표소를 갔었을 때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6월 5일에 같은 투표소에서는 청년들과 노인들이 경찰에게 사지를 붙들려서 끌려나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올림픽공원에 모인 국민들과 전국에서 쏟아지는 청년들의 시국 선언을 보면서 정치인으로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통스럽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정권 훼손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극우로 왜곡하거나 음모론으로 폄훼하거나 또는 패가망신을 운운하면서 겁박하는 일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만큼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국정조사에 청년들의 호소를 듣는 자리를 반드시 마련해서 이번 국정조사가 그냥 정치권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담아내는 국민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여야 간사님 그리고 위원장님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국정조사에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보면서 더 분노하거나 힘들어지지 않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성애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갑 김성애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정치권이 발언을 자제해 왔던 것은 어디까지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중립적으로 선거관리를 잘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부정선거 신앙촌 사람들이 무슨 형상기억 용지까지 꺼내가면서 부정선거 이야기할 때 선관위는 그렇지 않다라고 열심히 옹호해주고 변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면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선관위의 이런 해태와 무능, 무책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라는 입장 모두가 함께 나누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어떤 특정 정당에게 선관위가 복종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질 이 선관위의 실태를 살펴보고 실체를 고발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선관위가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인이나 정당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소한 국민의 눈치는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태하게 조직을 운영해오고
선거 관리를 엉터리로 해온 점에 대해서는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확실한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의 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방안까지 잘 논의하는 회의가 되도록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수민 위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국민의힘 강남구을 박수민 의원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보다는 근본 사태를 바라보는 저희 대학생들의 마음을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민주주의의 무게는 투표함이 아니라 투표소를 향한 국민의 발걸음에 실려 있다. 그 발걸음이 되돌아서야 했던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의 무게를 함께 잃었다. 중앙대학교 중앙위원회 발표였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자의 변명은 직무유기일 뿐이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입니다. 이 한 장의 글로 세상이 크게 바뀌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도 안다. 그러나 바뀌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미약한 목소리 하나 보태는 일, 그것이 정치를 배우는 우리가 끝내 지켜야 할 소신이다. 우리는 잊지 않겠다. 전북대학교 정액 정치외교과 끝까지 학생의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받아서 저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워봅니다. 근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을 묻는 일, 이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결국 선관위는 선거 제도를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관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거 제도는 지금 합리적이고 감당 가능한 것이냐, 사전 선거 제도를 포함해서 이것을 원점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셋째, 당연히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조치를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각오와 다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배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참담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60년도에 3.15 부정선거 이후에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4.19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채택된 헌법의 최초로 중앙선거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헌법에 반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도 5차 개헌 때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헌법에 반영이 돼서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체제로 이어져 오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이름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선거관리를 하고 국민투표를 관장하고 정당의 사무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요. 또 더 나아가면 선거운동과 관련된 규제도 담당을 하고 있고 정치자금법 관련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일도 여러 가지가 꽤 많은 편인데 실제로 우리 민주공화국의 신뢰의 기초가 되는 그 입구 선거 과정에 대한 관리, 이게 중앙선거관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본연의 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너무 많이 벌리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저도 정개특위 간사로서 2022년도에 소쿠리 투표 사태 때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그때 했고 질책도 한 바 있습니다. 특별히 행안위원으로서 21대 국회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 시절에도 현재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이게 괜찮겠느냐, 특히 이 투개표 관리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 정부 이 인력을 동원해야만 현재 선거 관리가 이제 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현재의 인력 시스템을 포함해서 거버넌스 자체가 호선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있는 헌법 체제, 대법관이 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호선받으면서 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가지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 독립성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결국 책임성과 투명성, 능력 입증을 안 하면은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우리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 국회가 느지막하게 이제 국민들의 그동안의 문제 제기를 이제 지금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정치권도 그동안 일종의 묵은 과제를 우리가 함께 해결해 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겸허한 자세로 그렇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책임 있게 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원인과 책임 그리고 대안도 만들어서 입법 그리고 심지어는 개헌까지도 함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머리를 모으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민주주의가 해외에서도 굉장히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높아진 국격에 맞게 다시 한번 오히려 이런 국정조사 과정이 이후에 우리 K 국격을 K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또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로도 작동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동욱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월 국회의원 신동욱입니다. 저는 역설적이게도 이번 사태가 터질 게 터졌다 또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선거 관리 전반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큰 기회가 왔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좋은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매우 중요한 지점 하나를 깨닫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배 의원님이 K민주주의를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청년들은 뭘 원하는 것인가?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개표 결과만 바뀌지 않으면 괜찮다. 공정하면 괜찮다. 이걸 원하는 건 아닌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과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조금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동안 사실 너무나 많은 선관위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이 부분을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정말 밑바닥부터 샅샅이 다 우리가 조사를 해서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불신을 완전히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리면 대개 투기나 이런 것들 제가 해보면 끝날 때는 여야 간에 이견이 생겨서 결과 보고서 채택이라든지 향후 대책 마련을 흐지부지하는 정파적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만큼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선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하고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여야 없이 정파 없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대책 마련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만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김용만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선관위가 해외 출장을 62번을 갔답니다. 1년에 20번 이상의 해외 출장을 갔는데 거의 한 달에 2번 이상 뭘 갔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근데 출장을 갔던 대상지도 몰디브, 스웨덴, 독일, 이태리, 태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휴양지, 관광지들로 간 겁니다. 네, 관광지로 가면서 이제 목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를 이 각국이 갖고 있는 선거 제도의 특장점을 반영을 해가지고 더 강화하겠다. 이 목적으로 갔다 왔다고는 하는데 정작 우리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이 투표, 선거권이 침해당하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까 우리 윤상현 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독립된 기관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정말 방만 운영이 되었던 이 선관위에 있어서 예산이 어떻게 지금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이 세금들을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는 모습 다 정말 있는 그대로
열어보고 들여다본 다음에 잘못된 부분들, 이 말도 안 되는 헌정질서 유린한 이 사태가 왜 발생됐는지 책임자도 처벌을 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전반적인 선거 제도에 있어가지고서는 저희가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신동욱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여야가 싸운다고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저희가 굳이 이렇게 정파적 논리를 가지고서는 접근할 건 아닐 것 같아서 각 당이 갖고 있는 강점들, 장점들을 살려서 공통된 목표, 정말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자리 잡게 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주진우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번에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일선에서는 정말 안타까워서 난리가 났는데 선관위 직원들은 연락도 닿지 않아서 뻔히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투표의 결과치를 잘못 입력했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투표의 결과를 잘못 입력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투표합니까? 국민에게 주어진 참정권과 투표권을 선관위가 대신 행사하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정권이 단순히 침해된 정도를 넘어서서 박탈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정말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무소불위가 된 것에는 선관위의 철저한 비밀주의가 뒤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입틀막 법안을 만들어서 철저히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감췄던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특위 활동을 통해서 이제는 이번 특위만큼은 자료 제출 못하겠다, 증인 못 나오겠다, 이거 안 통합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특위위원들끼리 마음을 모아서 선관위가 그동안 감춰왔던 것, 또 선관위가 감추고자 했던 것들을 확실하게 밝혀서 그 밝힌 결과를 토대로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분남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민주화의 성지 광주 서구을 양분남 의원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하지 못했다.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 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매우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선관위의 이번에 이런 엉터리 같은 결과는 어쩌면 우리가 예견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관위 그동안 조직 운영 형태, 인사 근무 기간 혜택을 봤을 때 그 누적된 결과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권한은 챙겼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행안 위원으로서 그동안 질의도 했고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은 선관위는 선거 때가 되면 직원들이 휴직을 합니다. 선거 때가 되면은 휴직한 직원이 돌아오는 게 정상적인 조직이고 공무원의 태도일 겁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선거했으면은 평상시에 비해서 몇 배의 사람들이 휴직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돌아와서 또 승진을 했습니다. 다른 공무원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관위는 경력직 채용이라는 명분하에 고관직의 자녀들을 세습 채용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정을 깼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관위원장들이 대법원장, 각급 선관위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며칠에 한 번 나와서 결정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조직이 기강이 쓰고 조직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50% 투표용지 비율 결정했는데 저희 실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중앙선관위원장과 선관위 보고도 안 됐습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조직, 이것이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 점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그동안 우리가 선관위를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견제하지 못했던 데 대한 창피함과 책임감이 듭니다. 이러한 선관위의 책임을 추궁하고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그러한 잘못된 점을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목소리 저는 굉장히 경청하고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소중한 목소리가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식이
법질세를 훼손한다면 그 가치가 훼손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기를 저는 바라고, 또한 우리 정치인들이 이런 정말 고귀한 목소리를 정쟁의 무대로 끌어온다면 그 가치가 또 훼손될 겁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당연히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선관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가? 꼭 대한민국에 선관위가 있어야 되는가? 지금 검찰청도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해체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도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꼭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 사례처럼 행정기관에서 선거 때가 되면 힘을 모아서 일을 처리한 것이 합리적인지, 그러한 최극점까지 한번 우리가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에서 토론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보윤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입니다. 저는 6.3 지방선거 당시에 직접 제보를 들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선거를 할 수가 없다, 투표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전화로 들었을 때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있는 현실인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물었는데 정말 사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민의힘 중앙당에 알리는 역할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바로 중앙선관위 그리고 또 서울시 선관위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 상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에 잠실 7동 개표소를 찾았었는데요. 그 당시에 왜 많은 시민들이, 청년들이 그 밤에 새벽까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 많은 또 시민들, 청년들이 왜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지 우리 정치인들이 그 청년들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면서 처음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밝혀지는 사실을 보면 투표용지 부족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의혹, 더 많은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선거 시스템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먼저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정말 선거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을지 우리가 철저히 진상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정권이 강탈당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헌정사의 초유의 사태에서 우리 국민들께 정말 어떤 답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리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주권은 어느 누구도 소외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저도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욱더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현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기도 고양시 병의 이기현 의원입니다. 참담합니다. 정치권에 30년 이상 일하면서 선관위와 참 많은 일을 해왔었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나니까 저희가 30년 동안 선관위의 개혁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자문하고 또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저희가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선관위 개혁 관련된 제도 개선책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선관위에 주신 분노가 굳이 선관위 하나의 개혁을 위한 분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송파에 모여 계신 많은 민주 시민들도 계시고 젊은 청년들도 있고 일부의 극우 세력도 있습니다만 저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의 중심은 저는 선관위 하나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분노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관위가 공정성을 무기로 하기 때문에 선관위원 추천에 있어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동일한 숫자의 위원들을 추천합니다. 그분들이 위원회 체계로 공정하게 선관위를 관리해 주시라 믿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무처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노정되었던 일들입니다. 그 문제가 이번에 크게 터진 것입니다. 저는 선관위도 개혁해야 되겠지만 선관위 개혁 관련돼서 그동안 역할을 못한 국회 그리고 행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저희도 반성하고
그리고 새로운 제도 개선책을 확실히 세워서 신동욱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번 특위를 끝으로 저희가 선관위 개혁 관련돼서는 정말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석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탄 이신도시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2020년 선거 이후에 횟수로 7년째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싸워왔습니다. 비논리적인 지점을 반박하기 위해서 밤샘 토론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이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오고 그 피해는 정말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선관위는 이런 노력들, 선의의 노력들을 오해했나 봅니다. 오판했나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허탈할 지경입니다. 선관위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으로 지금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번 의혹을 보면서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활동을 하면서 선명하게 갈라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 거리로 나가보면은 정말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실제 선관위의 모순 그리고 참정권을 피탈당한 국민들의 분노가 뒤섞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잘 구분해놓고 이걸 다루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7년 동안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발생한 문제는 본투표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라는 것이 해법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 보면은 그 주장들이 섞여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자개표가 위험하다, 중국이 해킹한다, 그러니까 전자개표를 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전자개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투표 결과를 기입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 없었던 주장과 현재 문제점이 섞이게 되면은 해법을 내거나 문제를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여야의 합의 정신과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의 선의를 믿는 과정 속에서 잘 풀어나가는 것이 위원회에 중요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져야 될 것이 과거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제도에 있어가지고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해법으로 지지하고 제시했던 재선거라는 세 글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어떤 범위에서 이루어지는지 누가 결정하는지가 참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소청이라는 네 글자 외에는 그 절차적으로 정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방향도 제시해야 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특히 이번에 선거 과정에 보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50%로 줄여서 인수하기로 한 결정 같은 것들 그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미궁 속에 들어가 있고 선거 중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도대체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는가 그리고 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그런 권한을 누가 위임해줬는가 이런 것마저도 지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생 가능한 어지간한 시나리오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 사전적으로 규정을 만들고 예측 가능한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 목표 중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부터 그래서 아까 많은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것처럼 당파적이지 않고 정파적이지 않게 이 위원회 활동하겠다고 제가 서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식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강동을의 이해식 의원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사, 예산, 조직 운용상의 난맥상 그리고 투개표 관리의 부실과 무능 이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급기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그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 헌법상 독립기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원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야말로 개헌을 해서라도 해체에 가까운 그런 근본적 개혁, 선관위 개혁을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정조사가 그 과정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 국민적 분노에 답하기 위하여 여야 정파를 떠나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 소재 규명, 또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특별의 활동을 보자 할 수석 전문위원 또 전문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님 수석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다음 나아정 전문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 방법, 조사 대상 기관, 조사 기관과 또 소요 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은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할 사안의 범위로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의 부실 여부, 인쇄, 배분, 보관 등 투표 당일 현장 관리 실태, 선거관리위원회 지체계 및 사후 대응의 적정성, 투표 지연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실태, 투개표소 집회 시해 및 경찰 조치 사항, 그리고 선거관리 인력 및 예산 운용 등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포함하였습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관련된 전문가 등의 예비 조사,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와 함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 등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사 계획서 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 간사님. 잠시 의사진행 발언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국정조사 계획서에 보면 조사 대상 기관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각 여야 간 원내대표단에서 아마 그렇게 합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원내대표 간의 어떤 합의한 거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 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아마 원내대표단끼리 협의된 거는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행안부의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인이나 참고인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에서 서로 상호간에 협조를 하자라는 약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경찰 부분도 좀 이 부분에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부분은 좋다. 조사 대상 기관 내지는 기관 보고 기관으로는 선정은 하지는 않더라도 정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부분은 언제든지 같이 신청을 해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고 또 우리 간사님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선관위뿐만 아니고 행안부, 경찰청 또 여러 기관이 또 연계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직 국민의 시각에서 진상 규명을 하는 차원에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수명 의원님. 예, 저는 조사 범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콕 집어서 반드시 좀 명시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관리하는 것은 선거제도입니다. 사전투표를 포함해서 선거제도에 놓고서 거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그 투표 결과를 투개표를 관리하는 것인데
근본에도 문제가 된 것은 사전 투표를 제외하고 50% 용지 인쇄한 그 방침에서 문제가 출발이 됐는데 사전 투표 제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 그 예측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불규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요지는 선거 제도 자체를 저희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인지 봐야 됩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신 유권자 숫자가 전국에 2,725만 명이 좀 넘는데 사전 투표하신 분들이 1,00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투표하신 유권자 기준으로는 38.5%가 사전 투표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관리 부담 면에서는 관리 가능한 제도를 저희가 선관위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인지 해서 저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 투표를 포함해서 꼭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 부담에 대해서 측정하고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박수면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걸 여야 간사분들께서 협의해 한번 주시죠. 근데 조사 범위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자사항을 보십시오. 자. 기타 위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여기에도 포함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한번 간사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우리 신동욱 의원님. 예, 저도 짧게 우리 박수민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자항에 그냥 넣어놓으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조금 약해질 가능성도 있고 지금까지 벌어진 저도 이번에 선관위를 가서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금토가요 하여튼 그 지난 주말에 사전 투표를 해서 이게 보관되는 기간 개표가 될 때까지 이게 과연 선관위 수준에서 모든 그 신뢰를 줄 만큼 완전한 것인가 또 투표함을 옮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협의하셔서 사전 투표 관리 문제를 또 이번 조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사전 투표 관리 제도. 예. 잠깐 우리 이준석 의원님. 그러면 김명배 의원님 먼저 하시죠. 네, 김영배입니다. 이게 이제 좋으신 말씀인데요. 거기 조사 범위 나번에 보면은 투표 용지의 인쇄, 배분, 보관 및 무번호 투표 용지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일반적인 투표 용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표 용지라는 게 이제 사전 투표 때 출력하는 투표 용지가 다르고 형태는 다르긴 합니다만 투표 용지가 맞잖아요. 개념은. 그러니까 사전 투표든 본 투표든 거기에 이제 다 투표 용지라는 말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뭐 마번에도 보면은 투표 마감 시각 연장 및 뭐 등등등등 이제 이 그냥 투표 이렇게 돼요. 당일 그 본 투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범위에 대한 이야기도 나번을 비롯해서 들어가 있고 아번도 보면은 선거관리 인력 운용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번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인 우리 선거제도 전반에 관련된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정해서 사전투표를 했으면 그럼 본투표를 또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하나의 선거제도에 포함이 되니까 선거관리 실태에 대해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쓰지는 않아도 제가 볼 때 뭐 다 포함해서 하기로 그냥 내용적으로 합의가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 우리 이준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그 다음에 예, 저는 우리 위원회 활동의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보고 사실 이번에 발생한 사안에 대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 조사 범위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아마 더 큰 영역이 아마 지난 7년간 점철되었던 사전투표 부정선거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소할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신동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을 다루겠다는 의지를 좀 천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시킨 게 어떤가. 왜냐하면은 이것이 뭐 기계적으로 저희 나눠가지고 이번에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건과 그에 파생된 건만 다루겠다라고 하면은 논의는 간단하겠지만은 그 국민적
의구심이라는 걸 해소시키는 것은 부족하고 사실 이게 대법원에서도 이미 선거소송 등을 통해서 한번 다뤄진 바가 있지만 그것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또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룰 것을 좀 천명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우리 윤건영 간사님 말씀. 네, 윤건영입니다. 우선 뭐 여러 좋으신 말씀 드립니다. 전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된, 즉 선관위와 관련되어서 제한이 없는 겁니다. 개혁에 있어서는. 그래서 존경하는 이준석 의원님 말씀이나 다 저는 뭐 합당하고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조사 특위의 취지상 여기서는 법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전문가 TF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걸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말씀 주셨던 여러 내용들은 다 다룰 수는 있습니다. 다루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전혀 반대를 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근데 법안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조특위가 갖는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 TF라든지 그리고 문안들을 이렇게 담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사 범위에 있어서 특정한 단어를 넣기 시작하면 이게 또 이거 넣어야 돼 저거 넣어야 돼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이준석 의원님 이야기하셨고 또 김영배 의원님 이야기하셨지만 우리가 이번 국정조사에서 못할 거 없다 다 하자 다 한다 라는 건 이미 여러 의원님들이 다 이야기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정 단어를 넣고 말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제가 볼 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서범수 간사. 그래서 그 우리 간사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까도 제가 모든 말씀에 그런 말씀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성역에 없이 한계 없이 모든 거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 국정조사 회의에서 모든 걸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전문가 TF도 구성을 해서 이 국정조사 기간 동안 운영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뭐 매주 한 번이라도 좋고 2주에 한 번이라도 좋아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고 제도를 다듬어가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서로 합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저 입장에서 이 부분 다 들어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하시면 굳이 이걸 다 또다시 다듬을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 들어. 예. 예. 그러면 두 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모든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성의 없이 다룬다라는 전제를 전부 인정하셨고요. 제가 이제 미리 간사분들께 제의해드린 게 제도 개혁 부분입니다. 제도 개혁은 전문가 예비조사팀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뭐 간담회 등 여러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 방안을 제시한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전 투표 등 지난 수년간 전반적인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다룬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와 같이 우리 의원의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면 본격적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든 국민분들께서 엄중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특히 두 분 간사 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윤건영 간사님 또 서범수 간사님께서는 각 교섭단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특위 운영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비교섭단체이신 족혁신당 정춘생 의원님 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님께서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원장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국정조사 계획서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회의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수석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여러분, 보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